안녕하십니까. 해결리 윤조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험 보냐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동안에 힘든 일들 많이 계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결과로 그 힘든 걸 다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에 앞서서 우리 이번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26년 29회 대비해서 해설 강의를 하는데요. 회계 1타 강사죠. 1타 강사인데 1번부터 20번까지는 제가 해설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21번부터 40번까지는 우리 김양수 교수님이 해설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꾸며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냐 간단하게 경향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9회 출제 문항 분석입니다. 이론 문제가 1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1문제인데 이 중에 이제 한 문제가 원가액에서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동안에 원가액가 이론이 잘 나오지 않았었어요. 작년에 이론이 하나가 나왔고 올해 원가액에서 또 이론이 하나가 나왔네요. 그리고 10문제는 재무회계 파트에서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론 11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조금 답 찾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우리가 대부분 다 공부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11문제 중에 나머지가 전부 다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계산 문제에서도 29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계산 문제에서도 한 3, 4개 정도는 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조금 뭐랄까 좀 문제를 좀 이렇게 꽈놨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일부 출제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분계 문제는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가면 갈수록 이론보다는 계산 문제 비중이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1번부터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은 이론이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옳지 않은 걸 물어봐서 정답은 5번이죠. 5번에 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는 어떤 기업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용가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특유의 가정을 반영하는 거죠. 시장 참여자 가정을 반영하는 것은 공정가치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2번은 우리 많이 풀어봤던 거예요. 2001년 10월 1일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 1,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언제? 10월 1일 날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1,200원. 그러면 이 1,200원 보험료 중에서 단기분이 얼마고 차기분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단기에 속하는 거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니까 300원이네요. 요거는 9개월이니까 900원이죠. 그래서 단기에 속하는 것이 보험료고요. 300원. 그리고 차기에 속하는 것이 선급보험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수정분계를 할 때 수정분계는 보험료나 선급보험료 둘 중에 하나를 분계해야 되는데 처음 분계할 때 보험료라고 분계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 분계하면 안 되죠. 이때는 이걸 분계하죠. 그래서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에 선급보험료 900원, 대변에는 그렇죠. 보험료 900원. 요 분계가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주겠냐 이 소리잖아요. 자, 이때 선급보험료는 자산이 증가하고 되는 거고 보험료는 비용이 대변에 있으니까 감소되는 거죠. 요 분계가 우리 재무제표상에 자, 재무상태표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차변에 자산 들어가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요 선급보험료라는 자산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900원만큼 덜 들어갔으니까 과소계상이죠. 부채는 없으니까 부채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자, 자산이 과소계상되면
자본도 과소계상되고 이익도 과소계상된다. 이러한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기말 자산이 900원만큼 뭐 된다? 과소계상된다. 그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3번입니다. 2001년 초에 자본금은 20만 원, 초니까 기초자본이죠. 이고 이익잉여금도 10만 원이다. 그럼 자본금도 기초고 이익잉여금도 기초니까 결국 기초자본은 30만 원이에요.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다음 거래를 반영해서 기말 재무상태표에 자본은 얼마냐 이 소리잖아요. 그럼 이거 자부자로 하시면 돼요. 그냥 자부자로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기초자본은 얼마라고요? 기초자본은 3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요 금액이 얼마냐 이 소리잖아요. 여기는 수익, 요거 비용, 증자, 감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거래를 하나하나 좀 읽어보시면 돼요. 요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요게. 자, 첫 번째 보세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10만 원을 출자를 받았다. 유상증자가 들어왔으니까 10만 원 여기 증자가 됐죠. 두 번째, 주거래은행으로부터 3만 원을 차입받아 돈 빌려왔다는 거잖아요. 돈 빌려온 거는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죠. 자산 증가, 차입금, 부채 증가.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했으니까 보세요. 이게 재무상태표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자본에는 영향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세 번째, 현금 배당을 했어요. 만 원. 현금 배당 결의하면 여기 들어가죠. 만 원. 네 번째 게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원가 15,000원의 재고 자산을 17,0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15,000원짜리를 17,000원에 팔았으니까 여기서 2,000원만큼 수익이 생긴 거죠.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죠. 2,000원만큼.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2,000원만큼 증가합니다. 수익이 증가하는 거야. 비용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를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취득했대. 그럼 토지가 증가하고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니까 부채는 영향 없고 자본도 영향 없고 둘 다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런 거래를 우리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 교환 거래라고 하죠. 끝났네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여기 금액이 40만 2천 원인데 여기가 만 원이니까 얼마 차이 날까? 39만 2천 원 차이 나죠? 그래서 기말 자본은 39만 2천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박스 문제잖아요. 박스 문제는 답을 지워가는 거라 그랬죠? 자, 회계상의 거래를 찾는 겁니다. 기억. 연봉 5천만 원의 신입사원 채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거래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억 있는 걸 지워야죠. 기억자 지우면 1번하고 2번은 다 지워지죠? 그죠? 네. 거래가 아니니까. 자, 니은. 니은은 원가 10만 원의 상품을 13만 원에 신용 판매. 신용 판매는 외상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거래죠. 그럼 니은자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3번하고 4번, 5번 중에서 니은자 있는 거. 니은자 있는 거는 3번도 니은자 있고 4번도 니은자 있는데 5번은 니은자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답은 이 둘 중에 하나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 자, 디귿. 연구소 신축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안 되죠? 디귿자 들어간 걸 지우시면 돼요. 디귿. 여기 디귿자 들어갔죠? 요거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4번. 자, 리을은요.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재고 자산이 모두 소실됐다. 이거 거래죠. 네. 거래고 그 다음에 거래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에 차입을 했다. 차입한 건 거래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이 어디가 틀렸냐?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은 정보는 완전히 서로 간에 일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검증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검증 가능성은요
의견 일치,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5번이 틀렸습니다. 예. 검증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입니다. 감사 의견. 야, 요새 감사 의견이 매 회마다 출제가 되는데요. 예, 요 감사 의견은 참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의외로 답은 또 쉽게 답이 또 나와요. 자, 정답은 1번인데요.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왜곡 표시가 중요하고 왜곡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전반적이다. 그러면 부적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면서 전반적이다. 그럼 부적정이에요.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건 한정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2번은 왜 틀렸을까? 2번은요. 2번은 적정 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가 없음을 뭐한다? 보장한다. 아, 틀렸잖아요. 그죠? 적정 의견이라고 해서 재무제표에 오류나 부정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부정이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세 번째, 감사인이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 독립성에 문제가 있으면 의견 거절이에요. 독립성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견 거절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예, 감사인은 기업가는 제3자인 누구죠? 독립성에 결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제3자가 돼야 되고. 예, 두 번째는 감사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 그러면 의견 거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은요. 적정 의견이 아닌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중요하지 않으면 병형된 감사 의견이 근거를 감사 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요. 그 사유가 어떤 거든 간에 그 의견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 아, 이거 의견 거절이잖아요. 근데 한정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의견 거절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자, 기말재고자산 구하는 거죠. 7번에 기말재고자산 구하는 거는 재고자산 계정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기말재고자산. 이게 재고자산 계정에서요. 여기가 기초고 여기가 기말입니다. 여기는 매입이고요. 여기가 매출 원가라는 거 아셔야 돼요. 매출 원가. 자, 우리 재고자산 나오면 항상 이렇게 눈탱이를 딱 그려놓고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기말재고자산 요거 구하는 거죠. 자, 기초재고는 4,000원이다. 기초재고 4,000원. 자, 밑으로 볼게요. 총 매입액이 3만 원. 밑에 매입 애누리하고 매입 할인은 빼야 돼요. 2,500원 빼면 매입은 27,500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게 순매입입니다. 자, 옆에 보면 총 매출액이 39,000원인데 매출 한입, 매출 애누리 두 개 더하니까 3,000원. 그러면 매출은 36,000원. 이게 매출입니다. 여기가 36,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순매출액. 그런데 매출총 이익률이 20%니까 어떻게 하죠? 매출총 이익률은 여기다가 곱하기 0.8. 자, 0.8로 곱하면 2448, 28,800원. 그러면 차변합계에서 대변합계를 빼면 돼요. 그러면 기말재고는 얼마? 2,700원이 되겠죠. 다행히 이런 문제는 우리가 틀려서는 안 돼요. 여기에는 매입운임과 매출운임이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조금 혼동되기는 한데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단기 중에, 다음 중에 당기손익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당기손익은 수익비용이죠. 수익비용만 고르면 됩니다. 자, 박스 문제니까 지어가면 되겠네요. 기억, 최초 인식된 재평가 잉여금. 이거는 수익비용 아니에요. 이건 기타 포괄이죠. 그래서 기억자 들어간 거 지우세요. 기억자 들어간 거 지우면 1번, 2번은 다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무형자산의 상각비. 요 니은자 들어갔네요. 요거는 니은은 당기손익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자 들어간 거 3번하고 4번. 그럼 5번은 니은자 없으니까 지우세요. 자, 그 다음에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이거 기타 포괄손익이잖아요. 그럼 디귿자 들어간 거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디귿자 들어간 거예요. 3번. 디귿자나 요거 지으면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환입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기 당기손익을 물어보는 거는 수익이나 비용을 분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비용이고 리을은 수익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총포괄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거야. 자, 이것도 자부자 문제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부자가 두 문제나 나왔네요. 자부자로 풉니다. 자, 박스 보니까는요, 기초자산이 6,000원, 기초부채가 3,500원. 그러면 기초자본은 2,500원. 유상증자가 600원. 그 다음에 기말자산과 기말부채를 빼니까 기말자본은 3,800원. 마지막 기타 포괄이익이 70원. 기타 포괄이익은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는 당기순이익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자, 현금 배당이나 감자는 없어요. 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하면 여기는 3,800원이고 여기는 더하면 3,170원인가요? 3,170원. 그죠? 예,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 나올까? 당기순이익은 630원. 630원이 당기순이익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총포괄이익과 당기순이익 물어봤어. 당기순이익은 630원이니까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는데 여기서 총포괄은 요거 두 개 더한 게 총포괄이죠? 예, 700원 되겠네.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쉽게 풀어줘야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라 했어요. 매출원가. 그럼 매출원가는 일단 재고자산 계정 그려야죠. 이게 재고자산입니다. 자, 여기 눈탱이 좀 그려주고요. 매출원가니까. 여기는 매출원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매출액, 여기는 이익률 그렇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한국은 2001년 초에 사업을 개시하여 도소매를 영위하고 있다. 자, 한국은 재고자산 감모손실 중에 20%는 비정상 감모다. 그럼 비정상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에 비정상 감모가 들어가야 돼. 20%가 들어가야 돼. 그럼 나머지가 다 매출원가예요. 둘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상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당연하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초는 없습니다. 왜 기초가 없냐 그랬더니 이게 2001년 초에 설립이 됐어요. 사업을 개시했잖아. 그러니까 2001년 기초는 없는 거죠. 그럼 매입액은 있네. 매입액이 얼마예요? 매입액은 10,000원이네. 그럼 여기 기말재고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기말재고가 수량과 단가로 나왔으니까 우리 수량 단가 계산하면 되죠. 자, 기말 수량은 15개. 그 다음에 금액은 100원. 실제 수량은 10개. 자, 그러면 5개가 부족하네요. 이게 감모 수량이에요. 근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90원. 그러면 10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하죠. 그럼 기말재고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거죠. 작은 거. 10개 곱하기 90. 그러면 기말재고는 900원. 그 다음에 이거 감모손실만 쓰면 돼. 감모손실은 5개인데 하나당 100원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감모손실은 얼마? 500원. 그런데 500원 중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20%가 비정상 그랬으니까 20%니까 곱하기 0.2 얼마? 100. 그럼 요게 100이에요. 그러면 10,000원에서 이걸 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올까? 요거 두 개 더하면 1,000이니까 9,000원 나오네. 9,000원. 그래서 매출원가는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11번. 자, 11번 문제는 지난번에 이게 선의선출법이 나왔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동평균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 한국이 장부기록 방법으로 계속기록법
단위원가 결정 방법으로 가중평균법. 우리 가중평균법은 두 가지거든요. 가중평균법은 총평균법도 가중평균법에 속하고 이동평균법도 가중평균법에 속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앞에서 계속기록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동평균법이야. 이게 총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이 나왔다. 이걸 가지고 매출원가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원가. 이동평균법은 두 개 쓰고 개 내고 두 개 쓰고 개 내고 그렇게 합니다. 자, 1월 1일 기초재고는 몇 개? 400개, 80원, 32,000원. 자, 그 다음에 6월 1일 매출했으니까 노란 색깔로 썼습니다. 200개, 단가는 요거 쓰는 거야. 거기 옆에 있는 단가 쓰면 안 돼요. 80원, 얼마? 16,000원. 자, 그리고 개 내면 요거 빼면 200개죠? 단가는 그냥 80원이에요. 16,000원. 자, 그 다음에 8월 1일 매입했네요. 8월 1일 날 매입. 자, 몇 개? 300개. 단가는 100원. 그러면 3만원. 자, 두 개 썼으니까 또 개. 개 내면 500개. 단가는 새롭게 내야 되겠죠? 예, 그럼 요거 더하면 46,000원. 46,000원 나누기 500. 그러면 92원이네. 92원. 이게 이동평균 단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월 1일 날 매출을 했어요. 몇 개 팔았죠? 300개. 92원. 300개 92원이에요. 예, 그러면 요거 곱하면 27,600원. 자, 그래서 이제 빼면 개 200개. 단가는 92원. 그러면 금액은 184, 18,400원.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매출원가 물어봤으니까 매출원가는 요거 매출된 거잖아요. 매출된 거. 요거 두 개가 매출원가입니다. 자,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 나올까? 43,600원 되겠네요. 43,600원. 네, 43,600원. 자,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43,600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12번은 기말재고자산을 구하는 건데 기말재고자산은 얼마냐 그랬어요. 기말재고자산은 얼마냐. 자, 보세요. 첫 번째, 판매를 위해서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이 600원 있어요. 그럼 지금 창고에 600원이 있는데 정확한 기말재고는 얼마냐 이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요거 때문에 많이 좀 여러분들 혼동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당권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저당권은 담보 제공을 했는데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주거래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 제공 제품 300원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요 600원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재고죠. 안 팔린 거니까.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30원을 여기다 더해줘야 돼. 근데 이미 포함이 돼 있는데 또 더하면 두 번 더해. 요 600원 안에는 30원만큼 저당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쓸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제공품. 이것도 재고자산이에요. 생산 과정 중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 중인 원재료. 이것도 재고자산이에요. 원재료도. 자, 그 다음 FOB 선적지 인도 조건. 선적지 선자 동그라미 하고요. 판매하여 판자 동그라미 뭐예요? 선구도판. 그럼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이미 팔아버렸어요. 자, 마지막 위탁 판매 계약을 하고 수탁자에게 보낸 제품 중에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 40원. 이거 판매 안 됐으니까 당연히 기말 재고에 포함해야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금액은 얼마? 870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에.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이건 지문을 많이 풀어봤던 지문이에요. 네, 답은 1번입니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선입 가중평균법이 아니에요. 개별법입니다. 개별법. 개별법으로 사용해서 결정한다. 다만
개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에요. 자, 14번입니다. 14번부터는 유형자산인데 정부보조금에 대한 거네요. 우리 정부보조금은 어떻게 배웠죠? 정부보조금은 일단 빼고 내 돈만 가지고 계산하라 그랬죠.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잘 봐야 돼요. 7월 1일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500원을 수령하여 기계장치, 자, 내용요소 5년 잔존가치빵 정액법 월할상각 2,000원에 취득했어요. 그럼 2,000원에 취득했어도 2,000원 그러지 말고 1,500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되죠. 정부보조금 빼고. 취잔 내방 그러면 돼요. 네, 잔존가치는 빵, 내용연수는 5년, 무슨 법, 정액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요거 빼니까 그냥 1,500원, 1,500원 나누기 5년 그러면 1년에 얼마씩? 1년 감가상각은 3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썼어요? 2003년 말까지 썼잖아요. 그럼 몇 년 쓴 거죠? 2003년 말이면 2001년 반, 2002년, 2003년, 2년 반 썼네요. 그럼 곱하기 2.5년. 자, 그럼 얼마 나와? 7,500원 나오나? 750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장부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입니다, 이거.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요게 장부 금액이죠. 얼마? 75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자, 어때요? 여기까지는 좀 쉬웠죠? 21번부터가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더라고 보니까. 자, 15번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평가. 토지는 어떻게 한다고 재평가할 때? 토지는 수평선에 파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2001년 초 토지를 1,000원에 취득했어요. 1,000원에 취득했다. 수평선 긋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파도를 그리면 되는 거죠. 2001년 말에 얼마 됐다가 1,100원 됐다가 2002년 말에 900원으로 뚝 떨어졌다가 2003년 말에는 1,200원으로 올랐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200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요게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요 위에 거는요, 요 위에는 전부 다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재평가 잉여금이고 밑에 게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100원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100원 올라갔잖아요. 그럼 당기순이익은 100원 증가한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자, 16번. 16번은 글쎄요, 이거 조금 생각해보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네요, 보니까. 자, 한국은 2001년 초에 토지와 토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일괄해서 9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9만 원에는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토지 금액도 있고 건물 금액도 있겠죠. 일단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치가 2대1이다. 얘가 2이고 얘가 1이다. 그러면 3분의 2, 3분의 1이니까 여기 금액은 얼마? 6만 원. 건물 금액은 얼마? 3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한국이 일괄 취득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계속 사용하면 이게 건물 가격이죠. 네.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 이게 A입니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3만 원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걸 잘 보셔야 돼요. 뒤에 뭐라 그랬어요? 한국이 철거비 10,000원을 투입해서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 토지원가, 토지원가는 이게 아니죠. 토지원가는 건물을 철거하니까 이 건물 가격도 토지원가에 가산해야 되고, 그잖아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할 거니까 그때는 건물 가격이 없죠. 다 토지원가로 보는 거지. 여기다가 플러스 철거비까지 더해줘야 되니까 얼마? 10만 원이 되겠죠. 요게 B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자, 17번입니다. 자,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5번입니다. 자, 손상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품을 제3자가 사용하다가 망가뜨렸다. 그럼 내가 그거를 변상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이 보상금은 수취한 시점에서 당기순이익이다. 틀렸어요. 수취한 시점이 아니라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수취한 시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발생한 시점에서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지문입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20번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18번 문제는 사실 버려야 될 문제입니다. 자, 18번입니다. 이건 사실은 버려야 돼요.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이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동시에 나와서 당기순이익을 둘 다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유형자산하고 투자부동산을 별개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두 개를 풀어야 돼, 이게. 하나가 아니라. 자, 읽어볼게요. 2001년 초에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 운반구. 이 차량 운반구는 영업에 사용할 거야. 이건 영업용이에요. 그게 유형자산이란 뜻이죠. 그리고 임대수익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대요. 임대수익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대요. 그럼 이거는 건물은 유형자산 아니에요. 이거는 투자부동산이에요. 이건 투자부동산. 이거는 유형자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차량 운반구에 다시 두 번째 줄.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다. 이건 재평가예요. 그러니까 얘는 재평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가상각을 하고 재평가를 해야 돼요. 얘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다. 얘는 감가상각을 안 하고 그냥 공정가치 적용하면 돼. 얘는 감가상각을 하고 공정가치 적용해야 되고 얘는 그냥 공정가치,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기는 다 배웠는데 동시에 나왔으니까 조금 헷갈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는 20만 원. 취잔 내방이야 이거? 네, 20만 원. 건물의 취득원가는 10만 원. 자, 건물 거는 조금 더 밑으로 쓸게요. 자, 건물 거는 얼마라고요? 건물 거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이 투자부동산의 재평가는 줄사탕 그리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얘는 줄사탕 그려서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감가상각을 적용할 경우 두 자산 모두 내용연수가 5년. 얘는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그랬어요. 그럼 얘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상각을 안 합니다. 얘는 안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차량 운반구의 공정가치가 17만 원이고 건물의 공정가치는 12만 원이래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2만 원 증가한다. 얘는 당기순이익 2만 원 끝이에요. 그럼 얘는 먼저 감가상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나누기 5년으로 하면 1년에 얼마씩? 4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면 돼. 요거 몇 년 썼어요? 딱 1년 썼잖아요. 그럼 딱 4만 원 감가상각 했으니까 4만 원을 빼면 장부 금액은 그렇죠. 16만 원이 되죠. 16만 원인데 이 차량 운반구의 공정가치가 17만 원 됐잖아요. 그럼 결국 이때는 만 원만큼 이익 생겼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는 재평가 잉여금이죠. 만 원.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냐면 20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 이익이죠. 이거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감가상각, 이거 비용이잖아요. 감가상각 비용입니다. 얘는 아니에요. 얘는 기타 포괄이니까 계산하면 안 되고. 그러면 비용은 4만 원, 이익은 2만 원. 그러면 2만 원 빼면 역시 손실이 얼마다? 2만 원이다. 비용이 크니까. 그래서 2만 원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빨리 버렸어야 돼요. 버리고 19번 같은 거는 쉬운 거 아니에요?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선세충실 지우면 되잖아요. 금융자산 물어봤으니까 선세충실 지우면 돼요. 그러면 누구 지어야 돼? 선급비용 지우고, 세, 법인세, 자산 지우고. 없잖아요. 그럼 답은 기억하고 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렇죠? 19번 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도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우리 기출문제에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많이 했는데요. 상품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한국은 2001년 초에 액면 1,000원의 상품권 10매를 한 매당 현금 800원에 최초 발행했다. 10매를 800원에 발행했으니까 8,000원에 발행한 거죠. 자, 그런데 고객은 액면 금액의 60% 이상, 액면 금액의 60% 이상이니까 액면이 1,000원 아닙니까? 그럼 60%는 600원 이상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600원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자, 한국은 2001년 말 회수된 상품권은 몇 매? 8매. 8매가 회수됐어요. 그럼 8매, 우리가 발행할 때 얼마 발행했어요? 800원. 88이 64. 6,400원이잖아요. 근데 6,400원인데 현금으로 얼마를 반환해 줬어? 600원을 반환해 줬으니까 매출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수익 금액은 빼니까 5,800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20번은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21번부터는 우리 김영수 교수님이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다 보면 잘 본 사람이 있고 또 한두 개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런 분들, 뭐 잘 보신 분들은 또 2차 대비를 또 잘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 두 개 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차 공부를 먼저 준비를 하시다가 나중에 가서 좀 쉬었다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쨌거나 1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과가 좋으신 분들은 축하를 드릴 거고 결과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우리 내년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꼭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과 불합격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는 이번 시험 보고 아예 더 이상 나는 자신이 없다. 끝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자격증을 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조금 실수해서 좀 부족하다. 그렇지만 나는 내년에 도전을 할 거다. 그 사람은 불합격이 아닙니다. 합격을 유보한 것이지 불합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부하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